자, 기계. 자, 집중하세요. 내가 이제 이거를 파는 사람이에요. 기계를 팔아요. 조금 아까 노트북 팔았어요. 어렵지 않게 팔았습니다. 자, 이번엔 기계를 팔아볼게요. 자, 기계 취득원가 1,000만 원이에요. 나는요, 기계를 얼마를 주고 샀대요? 취득할 때 1,000만 원을 주고 샀대요.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감가상각을 해왔는데 그게 쌓인 금액이 700만 원입니다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요, 기계를 1,000만 원을 주고 샀는데요, 내 마음속에는 벌써 그 중에 700만 원만큼은 깠어요. 내가 벌써 700만 원만큼은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는 이 기계 얼마짜리예요? 이 기계 얼마짜리예요? 1,0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중에 700만 원만큼은 내가 썼어요. 그러면은 300만 원이 남아있겠죠. 그 300만 원이 나의 마음속의 금액입니다. 내 마음속의 금액. 기계는요 300만 원입니다. 자, 근데요 이거를요 얼마에 처분해요? 500만 원에. 오예. 나 받은 돈 얼마예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난 얼마짜리를? 3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난 뭐예요? 이익이네요. 바로 나오죠. 네. 자,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받고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너무 쉽습니다. 자, 내 마음속에 300만 원짜리를 나는 500만 원에 현금 받고 팔았대요. 그럼 난 기분이 좋죠? 자, 기계에 어떻게 지금 재무상태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원래 이건 설명 안 드리지만 한번 쉽게 제가 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 있고 여기 유형자산 파트가 부분이 있는데, 자, 기계 어떻게 돼 있죠? 우리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지 않겠죠?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회계는 간접으로 깐다. 간접적으로 바로 300으로 700을 까버리는 게 아니라, 기계 1,000만 원짜리인데요, 여기에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이거 감가상각 누계액, 줄여서 감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누가 70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양가로를 하면은 회계에서는 마이너스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나는 기계 1,000만 원짜리인데요, 이 중에 700만 원만큼 써서 기계는 사실 300만 원이 내 마음속의 금액입니다 에요. 얘를 갖다가 팔면서 500만 원을 받았어요. 자, 한번 집중해서 회계 처리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팩트부터 봅시다. 팩트부터. 가장 쉬운 거. 보통 현금, 돈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제일 쉬워요. 자, 문을 열고 500만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분 좋네요. 자, 저기서부터 500만 원이 나한테로 오는 거 볼 때부터 기분이 좋아지니까 차변. 자, 자산, 현금, 어디요? 차변에 갖다가 500만 원을 적어줍니다. 오케이. 자, 500만 원이 들어와서 난 기분이 좋아요. 근데 뭐가 안 좋죠? 자, 내 거 기계가 문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금이 들어오면서, 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기계랑 타치하고 기계가 나가요. 기계 내 마음속에 있던 거 얼마짜리요? 300만 원짜리 기계 자산이 나가니까는 기분 나쁘니까 대변에다가 기계 얼마예요? 300만 원이라고 적으면 틀려요. 왜? 우리 바로바로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기계는 취득원가를 적어줘야 됩니다. 자, 1,000만 원짜리 기계였는데요, 여기에 꼬리표가 700짜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300만 원이에요 라는 걸,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기계 감누 원래 이렇게 따라오는 게 맞지만 700 마이너스 치는 애가 따라오는 게 맞지만 양가로 치면은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적지 말고 같은 내용을 이쪽에다 적자. 감누,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요? 700만 원. 그럼 위에 꼬리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기계는요 사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기계라는 거는 1,30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1,300이 아니라 300만 원짜리예요. 기계 300만 원짜리가 현금 500을 받고 팔렸어요. 난 기분 좋죠.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뭐다? 자, 유형자산을 처분을 하니까, 기계를 처분을 하니까 이익이 났어요. 내용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적어야 되나 오른쪽에 적어야 되나 헷갈리실 때는요, 얘를 한번 더 해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헷갈리지도 않으시겠지만, 자, 이렇게 1,200만 원, 이쪽은 1,000만 원. 그럼 어디 적어야 이게 양쪽이 맞겠어요? 당연히 이쪽이겠죠. 이쪽에다가 200만 원 적어주시고, 이유 뭐예요? 유형자산을요 처분을 했더니요 이익이 났어요.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맞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질문, 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신 것 중에, 아니요, 왜 감가상각 분개 없이 감가상각 누계액만 나왔죠? 여러분들 요거는요 질문이 조금 그런데, 여기 전 상황인 거예요. 전 상황에 뭐예요? 기계를 1,000만 원 주고 샀다. 그런 다음에 감가상각을 했다.
그 가정하에 나온 거예요. 700만 원어치.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고분계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이미 했어요. 알았죠? 자, 다음 예제도 한번 볼게요. 요 예제는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자, 우리요, 방금 전 예제는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잡혀있다라고 다 나와있어요. 어떻게? 이렇게요. 기계 1000만 원 중에 감루 700, 감가상각 누계 700만 원 잡혀있다. 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게 보통 물건을 사가지고요, 유형자산을 사가지고 1월 1일 날 사서 12월 30일 날 감가상각을 하고 요때 판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1월 1일 날 사가지고 12월 30일까지 가기도 전에요. 아니면 혹은 12월 30일 지나서 이때 감가상각 했는데 이때 판다거나 이때 판다거나 뭐 이때 판다거나 이렇게 기 중에 감가상각 나 아직 안 했는데 결산 12월 30일 날 감가상각 하라고 그러는데 난 12월 30일이 지금 아니야. 그 중간에 팔게 됐을 때, 즉 기중에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요, 그럴 경우에는 자, 이때까지 사용한 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고 파시면 됩니다. 자, 이때 판 게 아니라 이때 팔았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쭉 쓰던 거는 이때 12월 30일 날 감가상각을 할 거예요. 감가상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때 팔 때까지의 요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이때 한번 하고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예제 한번 읽어볼게요. 예제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은요. 자, 한번 또 봅시다. 우리 빠져들어 봅시다. 주식회사 3일은요. 2000X1년도 초에 1월 1일에 200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취득원가 1000만 원, 1100만 원을 주고 현금을 주고 취득을 했대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X1년에 1월 1일에 기계장치 1100만 원짜리를 현금을 주고 기계장치를 사왔어요. 오케이. 자, 동기계장치를, 이거 기계장치 개를 주식회사 3일은 X1년 7월 1일에 같은 해 7월 1일이네요. 그럼 6월 말까지 6개월을 사용하고 나서 700만 원의 현금을 받고 매각을 했대요. 700만 원 받고 이걸 팔았대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이 기계장치의 내용 연수는, 이 기계장치는요, 처음 사면은요 한 5년 정도는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잔존가치 뭐예요? 나 이거 기계장치 5년이 지난 다음, 방금 말한 내용 연수를 다 쓰고 났더니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나 이거 100만 원을 받고 갖다 고철값 100만 원 받고 팔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라고 할 때 기계장치와 관련된 X1년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단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다. 자, 내용 이해 다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집중해서 한번 그럼 회계 처리 해봅시다. 자, 처음 나오는 거 뭐예요? 자, 주식회사 3일은 2000X1년 초에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현금을 주고 취득했대요. 기계장치에 동그라미 하고요. 현금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샀어요. 자, 팩트부터 볼게요. 자, 나 뭐가 더 쉬워요? 현금이 더 쉬워요. 현금 얼마 주고 샀어요? 현금 1100만 원 주고 샀네요. 자, 내 주머니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줍니다. 현금이 점점 저 문 밖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기분 나쁘니까 대변해. 현금 자리 원래 왼쪽이었는데 차변이었는데 밖으로 나가니까는, 나한테서 떠나가니까는 반대쪽 대변으로 갖고 와서 대변에 적어줍니다. 얼마? 현금 1100만 원. 자, 현금 나가면서 아쉬워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또 들어오는 친구가 있죠. 현금이랑 타치하면서. 누구요? 기계장치 1100만 원. 자, 기계장치, 자, 요 앞에, 제 앞에 와서 서 있어요. 그래서 어디 소속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안 해도 되죠? 어디 소속입니까? 자산 소속. 아, 자산 소속. 자산 자리는 왼쪽이시네요. 차변이시네요. 자, 이쪽에 와서 앉으세요. 기계장치 1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분계 끝. 오케이. 자, 1월 1일 거 분개했어요. 자, 이제 동기계장치를, 이 기계장치를요, 3일은, 주식회사 3일은 2000X1년 7월 1일에 700만 원의 현금으로 매각했대요. 자, 700만 원을 받고 이 기계장치를 다시 팔았대요. X1년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팔아버렸는데, 저희 분개가 좀 잘리면 이상하겠죠? 죄송합니다. 기계장치 1100만 원을 현금 1100만 원을 받고 판매를 했어요. 자, 근데 7월 1일에 판매를 해서 700만 원을 다시 갖다 팔았어요. 그럼 난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6개월 동안은 사용을 했잖아요. 여기 6개월 동안. 그쵸? 그럼 6개월 동안에 뭐부터 해야 돼요? 팔기 전에 6개월 동안에 사용한
감가상각부터 해야 됩니다. 자, 감가상각 한번 해볼게요. 감가상각 기계장치는요 1100만 원짜리였어요. 110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요 이거 5년 동안 쓸 건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얼마짜리가 된대요? 5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5년이 지난 다음에는 100만 원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대요. 정액법이니까는 1100만 원에서 내가 잔존가치 100만 원을 뺀 요 1000만 원만 1100만 원 빼기 100만 원에서 1000만 원만 가지고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 이름도 뭐예요? 감가상각 대상금액이죠.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돈이에요. 1100만 원. 얘 나누기 내용연수 몇 년 쓴다고요? 5년. 그러면은 1년 동안 얼마씩까요? 1000만 원 나누기 5. 200만 원입니다. 자, 여기 200만 원 적으면 안 되겠죠? 왜? 1년 동안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1년 동안 200만 원을 써요. 1년 동안 200만 원을 까요. 근데 나 1년 쓴 거 아니죠? 얼마나 썼어요? 6개월 썼잖아요. 6개월이니까 다시 한번 6개월 12분의 6 6개월만 썼어요 하면은 얼마예요? 100만 원만큼만 까면 되겠죠. 자, 요거 별표시 아니 여기지? 여기 아니라 별표시 1이요. 자, 별표시 1. 자, 감가상각은 얼마만큼만 해요? 감가상각비 얘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옵니다. 얼마요? 100만 원. 100만 원만큼 까줍니다. 이 기계장치. 그리고 반대쪽엔 뭐가 온다고요? 기계장치의 꼬리뼈인 꼬리뼈가 죄송합니다. 미쳤나봐요. 꼬리뼈가 아니라 꼬리표죠. 꼬리표죠. 아이고. 자, 감가상각 누계액. 자, 기계장치의 꼬리표인 감가상각 누계액. 지금까지 감가상각 기계장치 100만 원 했어요. 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자, 같은 날짜예요. 엑셀년 7월 1일에. 자, 나는 이 기계장치 얼마만큼 쓴 거? 100만 원만큼 쓴 거. 기계장치 1100만 원 주고 샀는데 100만 원만큼 쓴 거를 갖다 팔아요. 갖다 팔면서 얼마 받았어요? 나 현금 700 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내 마음속에는 이 기계는 10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누가요? 마찬가지로 현금이. 자, 현금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어쨌든 기분은 좋아요. 현금 들어와서 자, 현금 얼마예요? 그러니까 700만 원이래요. 네,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자, 차변에 와서 앉으세요. 현금 700만 원이 일단은 내 주머니 속으로 쏙 하고 들어왔어요. 빨리 자리에 앉혀야죠. 차변에. 자, 대신에 나는 뭘 줘야 돼요? 뭐가 나가요? 현금이랑 터치를 하면서 자, 기계장치가 나갑니다. 자, 기계장치 잘 가 하면서 자, 기계장치 갖다가 쓰는데 기계장치 없애줘야죠. 이쪽으로 와서 기계장치 나가니까는 대변으로 와서 자산이 줄어듭니다. 기계장치 얼마예요? 여기 1000만 원이 아니죠. 1100만 원 다 적어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 선생님 이거 1000만 원인데요. 1100만 원에서 1100만 원 깐 거. 그 100만 원 이쪽에서 없애주시라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갖고 와서 꼬리표를 감가 상각 누계액 얼마 깠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총 깐 금액 100만 원 깠네요. 100만 원 적어주시면 얘네 기계장치 1100만 원이랑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을 합치니까는 얼마가 돼요? 퉁치니까 기계장치 1000만 원짜리가 됐네요. 자, 내 마음속에 10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팔고 현금 700만 원을 받았어요. 자, 얼마만큼 손해요? 300만 원만큼 손해요. 300만 원만큼 손해니까 여기 빈칸에다 적으면 안 되겠죠. 왜요? 자, 여기 자리 남는다고 얘 자리가 여기가 아니에요. 모양 보고 가는 게 아니라요. 자, 이렇게 보세요. 300만 원이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1100만 원이고요. 얘 700에 100도 하니까 800만 원이에요. 그럼 이쪽에 자리겠네요. 자, 이름 300만 원. 자, 이쪽에 넣어주면 딱 1100만 원 맞겠죠? 이 이름 뭐예요? 기계를 유형자산을 처분을 했더니 손실이 났어요. 300만 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계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어렵게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를 보면서. 교재는 제가 막 이렇게 내 마음속의 금액 제가 쓴 것도 아니지만 자, 내 마음속의 금액이다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어렵게 한번 다시 볼게요. 페이지 118페이지고요. 자, 반가로 6번 유형자산 처분입니다. 유형자산 이제 갖다 파는 거예요. 자, 그냥 읽어볼게요. 자, 밑줄 치지 마세요. 유형자산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아직 내용연수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죠? 갖다 파는 경우 있겠죠? 자,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통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 뭐 그렇다 칩시다. 자, 밑에 뭐 박스는 일단은 박스부터 볼까요? 자,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처분금액이
부등호 나오고요. 장부 금액보다 작으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난대요. 무슨 말이지?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또 밑에 나와 있는 거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부등호로 더 크면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난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들 처분 금액 위에다가 받은 돈이라고 적어주세요. 받은 돈. 그리고요 장부 금액 위에다가 내 마음속의 금액이라고 적어주시고 BV 북밸류라고 적어주세요. 내 마음속의 금액이라고 적어주시고 북밸류 장부 금액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의 금액보다 돈을 더 받으면 뭐예요? 당연히 이익이죠. 그럼 이익. 내 마음속의 금액보다 돈을 덜 받으면 뭐예요? 당연히 손실이죠. 그 손실이 그 뜻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 다시 또 어렵게 설명 밑에 또 들어갑니다. 만약 회계기간 중에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당 회계연도의 처분 시점까지 사용한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먼저 인식한 후 난 후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해야 된다. 자, 여기서 밑줄은 칠게요. 당 회계연도의 처분 시점까지 사용한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먼저 인식하고 난 후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 밑줄 쳐주세요.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중에 판매를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 사이에 판매를 하면은 그때까지의 감가상각 치고 그러고 나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 돈 내가 이익인지 손실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입니다. 자, 이제 정말 재미없고 어렵게 같은 쉬운 말을 어렵게 설명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은 회사 재산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대요. 이걸 판매를 하는 건 회사 재산에 이런 같이 영향을 미친대요. 자산을 처분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 자산이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대변에 기재를 한대요. 그리고요, 자산의 매각 대금은요 돈이겠죠. 자산의 증가를 하니까는요 차변에 기재한대요. 왼쪽에 기재를 한대요. 그리고요, 다시 또 해야 돼요. 옆에 페이지 또 가서 3번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요, 내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어떻게 나왔죠? 처분 금액보다 장부 금액이 크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자, 수익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대변에 기재를 한대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면요, 비용이 발생하고 차변에 기재한대요. 따라서 처분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대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처분 손실 무시하세요. X. 어렵게 설명돼 있네요. 자, 내가 내 마음속의 금액보다 내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돈 더 받으면 이익이다. 내가 내 마음속의 금액보다 내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돈을 덜 받으면 손실이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비부잣으로 분계를 쳐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이름 정하는 것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란 어렵게 가는 게 아니라, 어렵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유형자산을 갖고 있는데, 노트북을 갖고 있는데 처분을 했는데 손실이 났어요, 이익이 났어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맞을 수 있으세요. 자, 120페이지 반가로 7번 유형자산 명세서 X.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유형자산 계정별로 만들어 X. 여러분 제가 설명 한 번만 드릴게요. 자, 내가 유형자산은 우리 회사 기계장치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형자산을 기계장치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유형자산도 기계장치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컴퓨터도 여러 대 있고요. 뭐 마이크도 있고요, 선풍기도 있고요, 카메라도 있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쭉 명세서 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라라는 내용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120페이지 지금 봤던 이 분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기계장치를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주된 상거래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아셨죠? 이것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외상으로 사고 팔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미수금으로 가야 된다. 미수금, 미지급금. 이걸 외상매입금이나 매출금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건 주된 거래니까. 자, 무형자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 페이지 121페이지고요.